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2살 주부예요. 지금 남편이랑 두 돌갓 지난 딸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결혼 전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저한테도 잘해주고 믿음직스러웠거든요. 연애할 때도 좋았고 부모님한테 인사드릴 때도 예의 바르게 잘하더라고요. 결혼 첫 해는 행복했어요. 딸도 태어나고 남편도 육아 열심히 도와주고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초쯤부터였나?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일 먼저 느낀 건 대화할 때였어요. 저녁에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대답은 하는데 눈빛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멍하니 공허하게.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처럼요. 여보, 듣고 있어? 응? 응. 듣고 있어. 근데 방금 제가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어느 날은 남편이 너무 넉나간 사람처럼 있어서 제가 우리 이혼할까? 라고 말했는데도 응, 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야근, 회식이라고 연락 오고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술 냄새도 안 났고 눈이 충혈돼 있고 초췌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작년 여름쯤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월급날인데도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 미안.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다음 주에 줄게. 다음 주가 됐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거의 1년 가까이 제대로 안 줬어요. 저는 딸 키우느라 일을 못 하잖아요. 생활비가 안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카드값은 밀리고 통장은 텅텅 비고 애 분유 살 돈이 없어서 마트 할인 제품만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결국 친정 엄마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저 돈 좀. 또? 얘야, 이게 벌써 몇 번째니? 사위가 생활비를 안 주는 거야. 못 주는 거야. 죄송해요, 엄마. 알았어. 일단 보낼게. 근데 딸아, 이거 제대로 알아봐야 돼.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도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래서 몰래 남편 휴대폰을 봤습니다. 애 재우고 남편이 씻는 동안 거실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을 열어봤죠. 카지노 앱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대여섯 개. 입출금 내역들이 줄줄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1억 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카톡을 열어봤는데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는 메시지들이 쭉 있는 거예요. 형, 급하게 돈 좀 써야 할 때가 있는데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대학 친구, 회사 동료, 동네 형.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변명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급해. 시어머니는 멀쩡하세요. 근데 남편은 자기 친구들한테 엄마가 아프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빌리고 다닌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친정에 손 벌리고 애 기저귀 아껴 쓰고 마트 할인 제품만 찾아다닐 때 남편은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빌리고 다녔다는 게. 그리고 그제야 이해됐어요. 그 공허한 눈빛, 정신 딴 데가 있는 것 같던 모습. 전부 도박 생각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한테 따졌어요. 이게 뭐야? 그게 어떻게? 당신 도박했어? 1년 동안 생활비 안 준 게 이것 때문이었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처음엔 돈 좀 벌려고 시작한 건데.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우리 애가 뭐 먹고 사는지 알아? 알아. 다 알아. 나도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친구들한테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빌리고 다녔어?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봤구나. 당신 정말 미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앞으로 절대 안 할게. 제발 믿어줘. 그 뒤로 남편이 2달 동안은 월급을 제대로 줬어요. 카지노 앱도 다 지웠다고 하고.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죠. 근데 3달 전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표정이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랑 똑같았어요. 그 공허한 눈빛이 다시 돌아와 있더라고요. 다음 날 또 휴대폰을 봤습니다. 앱은 지웠지만 모바일 웹으로 접속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딸 재우고 나면 혼자 울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정신과에 갔습니다. 우울증이래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딸 데리고 이혼해야겠다고. 그렇게 짐도 조금씩 싸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전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더니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제가 물을 한 잔 갖다 줬어요. 고마워. 그 순간 남편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힘든 건가? 그리고 딸을 봤어요. 아빠가 들어온 걸 보고 종종종 뛰어가서 안기더라고요. 남편이 힘없이 딸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는데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오가는 거예요. 끝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매일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혼하자 하다가도 저녁에 남편 보면 조금만 더 살아볼까 이러고 남편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당신 정말로 도박 끊을 수 있어? 아니면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끊고 싶어, 진짜로. 근데 자꾸 생각이 나. 그럼 제발 병원 가.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 그건 생각 좀 해볼게. 또 생각해 본대요. 벌써 몇 번째 생각해 볼 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정확히 반반이에요. 끝내야 한다는 마음 50%, 조금 더 있어 봐야 한다는 마음 50%. 근데 이혼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 나눌 것도 없고 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월세에 애 키우는 비용에 계산해보면 막막해요. 친정 부모님한테 기댈 수도 없어요. 이미 1년 넘게 손 벌렸고 부모님도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있으면 남편이 도박 끊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미 두 번째잖아요. 약속하고 또 깼어요. 중독이 그런 거라잖아요. 어제 거울을 봤는데 제가 너무 늙어 보이더라고요. 32인데 40처럼 보여요.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딸 어떡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매일 우는 모습, 아빠가 멍하니 휴대폰만 보는 모습, 집안에 돈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 보고 자라면 이 아이 정서에 얼마나 안 좋을까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중독자는 안 변해. 본인이 바닥까지 떨어져야 변할까 말까요. 그럼 제가 남편이 바닥 칠 때까지 같이 무너져야 하나요? 친정 엄마는 그 남자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저는 선택이 무서워요. 이혼해도 후회할 것 같고 안 해도 후회할 것 같고 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남편이 반대하면 어떡하죠? 도박빚도 나눠 가져야 하는 건가요? 어떤 날은 그냥 참고 살까 싶어요. 남편이 월급만 제대로 주면 도박은 하든 말든 내버려 두고 저는 그냥 애만 키우면서 살까? 근데 또 어떤 날은 이대로는 못 산다 싶어요. 이렇게 살다간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딸이 그랬어요. 엄마, 아빠 같이 하면서 우리 손을 잡더라고요. 도박 중독자의 아내로 산다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것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도, 내 아이까지 흔들리는 것도.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어떤 선택을 해도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짐 가방은 반쯤 쌓여 있어요. 이혼 서류는 프린트해서 서랍에 넣어뒀고요. 근데 실행은 못하겠어요.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대신 결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그런 게 있기는 한 걸까요?